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좀 전까지는 미증시 애프터마켓 흐름들 체크해봤는데 미래님께서 1시간만 더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 이제 10시까지 앞으로는 시장 전략 그리고 잠시 후에 이 국내 증시 개장 체크와 아시아 증시 전략 만나볼 텐데요. 우선은 이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인사이트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와우 글로벌 변지원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첫 방송 해주시고 일주일을 돌아서 왔습니다. 좀 네네. 어떠세요, 저희 방송? 수요일 날, 네, 그러니까 이틀 만이죠. 맞아요. 수요일에도 오셨고 첫 방송 네네. 때도 오셨고 지금 벌써 3번째 출연이십니다. 네네네. 네, 첫 출연했을 때는 굉장히 저도 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네, 맞아요. 저도. 지난번 방송 회차부터는 음.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아서 네. 오늘도 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오늘 기대하면서 바로 출발해 볼게요. 우선은 시장이 미증 씨가 간밤에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뭐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좀 경기 이런 둔화인가? 고용이 둔화했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파트너님은 이 간밤의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장 시작 전에 발표했던 ADP 민간 고용지수에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5만 4천 건이라는 결과치를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네. 유입이 됐었고 그리고 공교롭게 이제 미장 시작 후 30분 뒤에 그 스티브 미란 그 상원 청문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이 지표 악화에 대한 어떤 이런 멘트들이 맞물리면서 그것이 이제 장 초반에 조금 약세였던 시장을 강세로 이끌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그 최근에 이제 유로존 리스크의 한가운데 있었던 맞아요. 프랑스 장기 금리 프랑스 장기 국채가 입찰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높은 응찰률을 보이면서 이런 장기 금리가 하락한 점도 어제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파트너님 이건 그냥 짧게만 여쭤볼게요. 오늘 유로존 GDP 성장률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네네. 부분도 좀 체크가 중요할까요? 아, 유럽 계속해서?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네. 이런 지금 한가운데 있는 나라들의 제일 문제가 재정 음.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이 안 나온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GDP 발표치를 그 시점을 기인해서 유럽 장기 금리가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한 지표입니다. 네, 유럽의 이 시장 동향도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서 잠깐 이 스티븐 미란 이사 지명자 후보 청문회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내용 잠시 후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고 우선 간밤의 빅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저희가 좀 대기를 했었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AI 버블론부터 해서 엔비디아 실적 성적표를 소화하느라 시장이 조금 고전을 했던 게 사실인데 오늘 브로드컴 성적표에는 애프터마켓에서 확실히 주가가 또 화답을 해주더라고요. 네. 이 성적표가 좀 AI에 대한 어떤 우려를 딱 불식시켰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했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결과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159억 달러, 예상치인 158억 달러를 이제 비트를 해줬고 주당 순이익 역시 1.65달러를 웃돈 1.69달러.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그 4분기 매출 전망 네. 170억 달러를 상회를 하는 수준을 이제 제시하느냐. 맞아요. 그거를 네. 좀 중점적으로 보자고 했었는데 174억 달러를 제시해 주면서 현재 시간의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일정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요새 뭐 예전 닷컴 버블 이런 좀 비견이 많이 되면서 네. AI 버블이라는 말들이 시장에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제가 지켜보면서 예전 닷컴 버블이랑은 좀 다르게 이게 뭐 어떤 단순히 꿈과 희망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실체를 보여준 좀 분기 실적 발표였고 이게 이제 버블이 아니라 혁신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그런 좀 실적 기간이었다.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총평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실체를 보여준 성적표였다. 뭐 파트너님 저희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이런 뭐 거품론은 뭐 시기상조다 이런 말 이르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또 간밤에 AI라는 키워드가 붙으면서 빅테크 중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아마존이었어요. 네네. 최근에 M7 중에서 이제 알파벳, 구글도 이 족쇄를 하나 덜어내고 나서 신고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아마존도 좀 그런 탄력 저희가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일까요? 네, 아마존도 전일 4.3%가량 급등해서 마감을 했는데 네.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AI 관련 이런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그 엔스로픽 대규모 자금 조달이 성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2026년까지 지금 최대 50억 달러 정도 지출할 것이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이게 이제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스로픽의 AI 학습 물량을 계속해서 아마존이 확보하게 된다고 하면 성장세가 계속 될 것이다라는 그런 투자 의견서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아마존의 어떤 주가 강세는 이어질 걸로 보이고 뭐 그 항공사 제트블루 여기와 이제 그 파트너십을 그 발표를 했습니다. 무료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뭐 제공하겠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올 초 갱신했던 최고가 바로 목전에 주가가 와 있는데 네. 어떤 수치상으로 이거를 이제 뭐 갱신을 하느냐 마느냐는 사실 큰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하느냐 못 하느냐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것보다 어떤 그 AI 혁신이라는 이 대형 트렌드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것이냐 그 안에 이제 아마존이 주축이 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뭐 앞으로 주가를 결정짓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AI라는 이 시장 키워드 속에서 아마존이 어떤 포지션 얼마나 좀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파트너님 잠시 저희가 앞서 브로드컴으로 돌아와서 저희 채팅 중에 SJ리님께서 브로드컴도 보유자의 영역인가요? 유유 하면서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보유자의 이거 영역이라는 보유자의 영역인가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거는 홀딩을 계속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신규 매수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 같거든요. 신규 매수에 네, 대한 워낙 부분은 올라서. 제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래도 기술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타이밍은 합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정, 제가 볼 때는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는 전체적으로 매크로 변수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조정은 네. 어떤 성장 동력이 훼손되거나 이러한 데서 오는 조정은 아니고 건강한 조정이라고 우리가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장세는 장세가 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는 조금 참으셨다가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 9월, 10월 내에. 네. 그래서 그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브로드컴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거다. 9월 중순에서 10월 초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시장 봐야 된다는 점 얘기를 해주셨고 그만큼 또 저희가 투자 전략 궁금한 게 엔비디아인데 지금 170선까지 내려왔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거의 주르륵 주가가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간밤에 조금 소폭의 상승불을 켜기는 했는데 중국에서는 기업들이 그래도 러브콜을 계속 보낸다. 약간 이런 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엔비디아. 네. 중국 대형 IT 기업들에서 이제 그 중국 정부의 그 엔비디아 칩 의존 축소를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원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이제 어제 자료에서 저도 이제 봤는데 네. 특히 이번에 수출 허가가 떨어진 H20 이외에도 차기 모델인 B30A 요건 이제 H20 대비 성능은 6배. 그다음에 가격은 한 2배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요 차기 모델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중국 정부 측에서는 화웨이라든지 캠브리콘 같은 어떤 국내 대체품 이런 것들을 좀 써라라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성능하고 가격 면에서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구매 금지 명령까지 내리지는 않고 뭐 구매 여부 등 정도만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권고와 체크 정도. 네네네. 근데 사실 또 이게 언제 구매 금지 명령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의 이런 대형 IT 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요
그다음에 또 차기 모델인 말씀드렸던 B30A에 대한 니즈, 네. 이러한 것들이 향후 어떤 중국 쪽 매출 회복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당연하게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규제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정세가 또 트럼프가 워낙에 이제 어떻게 또 될지 모르죠.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또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런 뭐 규제라든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서 뭐 다시 중국 쪽 라인이 막히니 뭐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엔비디아의 어떤 그런 큰 성장 동력 자체를 좀 꺾거나 훼손시키는 이슈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부분이긴 네. 합니다만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그 투자 타임 판단하는 데 있어 타이밍 오류에 좀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크게는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8월 말 이후 뭐 9월 중순 이후 조정 국면이 8월 말 이후에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사실 150달러 후반까지도 빠질 수 충분히 있다.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그 가격대까지 네. 빠진다고 해도 이제 꺾였다고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없거든요. 아. 건강한 조정, 네. 건강한 네, 조정. 건강한 조정 구간으로 중요합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150달러 후반, 160달러 네. 초반대까지 열어두시고 어떤 그런 조정이 오면 물량을 늘려간다는 마음으로 좀 대응하셔라.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엔비디아가 지금 간밤의 장에서 170선에서 좀 거래를 마쳤는데 150선까지도 건강한 조정으로 볼 수 있고 이걸 추세를 꺾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저희가 네.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장의 약간의 흔들림 속에서 엔비디아의 비중을 늘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점검을 해봤고요. 아무래도 뭐 화웨이나 캠브리콘 워낙 뭐 중화권 증시에서는 최근 뜨거웠던 종목이지만 이것만으로는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중화권 증시 점검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간밤에 시장에서 주목했던 이슈 중에 파트너님 앞서 맨 처음에 저희가 스티븐 미란 연준 이사 지명자의 이 청문회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사실 네네네. 그 안에서 시장에 대한 어떤 진단이 나오는지도 중요하고 이런 청문회 자체도 사실 어떤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문제는 아닌지 이런 관전 포인트도 있었거든요. 파트너님 간밤에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 시작하고 30분 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1시에 네. 상원 청문회가 이제 실시간으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켜봤는데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좀 눈여겨봤어요. 첫 번째는 어떤 스티브 미란의 과거의 스탠스와는 달리 연준의 어떤 독립적인 결정권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강조를 했고요. 모두 네. 발언이나 그 이후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 통해서. 그래서 정치적인 압력보다 뭐 경제 데이터와 전망에 근거해야 된다. 연준이 이런 정부의 압력에 흔들릴 경우에 어떤 연준의 존립 목적 중에 하나인 뭐 인플레이션의 통제력이 약해진다라고 하면서 이 어떤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최근의 시장의 우려 이러한 것들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발언들을 어떻게 보면 좀 교과서적인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네. 그 연준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는 경기 침체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 필요시에 정책 기조를 조정해야 된다. 요 발언이 좀 나오면서 장중 나스닥이 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어제 또 고용 지표도 안 좋게 나왔고. 맞아요. 그래서 이 미란의 발언 중에 어떤 연준의 독립성, 정책 변경 가능성, 뭐 데이터 기반 결정 이런 어떤 키워드들이 어저께 좀 포인트가 됐다고 보고 이게 이제 시장의 금리 기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키워드였던 것 같다. 그래서 공화당이 53석으로 상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백악관이라든지 공화당 지도부가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향후 일정은 뭐 스티브 미란의 인준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티브 미란 연준 이사 지명자가 정말 뭐 두 가지를 다 챙겨갔습니다. 독립성 지킬 거야, 그리고 변화 있을 거야, 이렇게 네네.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가는 그런 청문회 스탠스. 그래서 교과서적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파트너님 그럼 간밤에 별로 못 주무셨겠네요.
아니요. 좀 중간까지 보다가 그러셨어요? 대충 각이 나오길래 껐습니다. 교과서 각이 나오길래 자고 일어나면 아마 시장 이렇게 반응했을 네네네. 것이다. 그리고 시장은 앞서 이 말씀 중에 공교롭게도 고용이 또 둔화됐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또 시장에 네네. 맞물리면서 반응을 했습니다. 참 이번 주 저희가 계속해서 고용 위크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도 또 이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관전 포인트 지금 저희가 브로드컴 실적 성적표도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 대로 봤고 수요일에 짚어주신 내용대로 시장 흐름 따라오고 있거든요. 네. 고용 보고서의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고용 보고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죠. 그래서 그쵸.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에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최근 몇 달 동안 부진한 비농업 고용자 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추세적으로 이번에도 이어갈 거냐 이런 게 좀 관건일 것 같고요. 현재 컨센서스를 좀 살펴보면 신규 고용자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전치에서 2,000명 증가된 7만 5천 명, 그다음에 실업률은 0.1% 증가된 4.3%를 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고용보고서 수정치 대폭 하향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련 통계청장을 경질해 버렸잖아요. 그랬죠.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파월이 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상기하고 오늘 고용보고서를 좀 맞이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정책, 행정부 들어나서 그 강력한 이민 정책에 따라서 그 해고율 자체가 좀 하락했고요. 노동시장 참여 인구 자체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규 취업자 수가 하락한 것이다. 또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견주한 실업률이지 않냐. 실업률을 봐라. 뭐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파월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어떤 뭐 새로운 노동시장 프레임의 시각으로 데이터를 봐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이러한 발언들이 시장 참여자들을 어필하고 납득하려면 아무래도 이 주요 항목들 중에 실업률이 좀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지 않을까. 그쵸. 네. 비농업자 취업자 수 같은 경우에는 7만 5천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어저께 오늘 보니까 이제 뭐 다양한 투자사들에서 뭐 4만 이상만 나오면 된다. 뭐 이렇게 소위 뭐 제가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밑밥을 좀 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취업자 수의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파월이 얘기했던 것처럼 실업률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실업률에 대한 부분 사실 1년 전쯤인가요? 저희가 미국 실업률 보면서 막 시장이 공포에 떨었던 그때도 네네. 생각이 나는데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 실업률에 대한 부분 키포인트로 삼아서 저희가 살펴보고 앞서 보여드린 화면에서 이 고용 보고서별 시나리오도 저희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저희 또 투자자들이 최근에 관심이 많은 좀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미국의 최근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에 대한 점검을 잠깐 해보고 싶은데 피그마가 이제 어제 그러니까 저희 시각으로는 어제 새벽이죠. 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후에 완전히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서클, 코어위브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어떤 고평가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좀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말씀하신 종목들, 뭐 피그마, 코어위브, 뭐 서클 이러한 경우에는 그 어떤 최근의 기술주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이런 어떤 슈퍼노바형 성장주들입니다. 그 슈퍼노바형이라고 하면 네. 내가 리스크를 좀 감수하더라도 또 강력한 이 리턴을 원하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네. 개인들의 수급이 주가에 좀 영향을 많이 끼쳤던 그런 공통점이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IPO 이후에 지나치게 가격이 좀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 그리고 또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는 게 그동안의 어떤 형성되었던 과도한 기대감, 그다음에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좀 정상화 과정의 일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 서클 같은 경우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그래서 IPO 관련 일회성 비용이 좀 큰 폭으로 잡히긴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라든지 네. 아니면 ARC 블록체인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등이 앞으로 좀 업사이드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이제 사실 금리 인하에는 굉장히 취약한 지금 구조를 갖고 있어요. 준비자산 이자에 대해 편중되어 있는 이 수익 구조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게 그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아니면 혹시 뭐 급격하게 금리 인하가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이 다운사이드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그 실행이 되고 세부 규정들이 이제 제정이 될 텐데 네. 이러한 세부 규정들에 대한 것들도 좀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과 관련한 비용 부담 네. 이런 것들이 어떤 다운사이드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기술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고가 대비 서클 같은 경우는 70% 조정받는 구간이 100불 언저리까지 밀리게 되면 이제 그 구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고점 대비 70% 구간까지 밀리게 되면 거기서는 강력하게 기술적인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진입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진입을 좀 꾀하고 있는 분들은 100불 언저리, 심하면 뭐 90불 후반대까지 오면 오히려 거기서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진입을 한번 해보셔라. 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서클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종목이라서 네, 이 네. 답변이 저희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90이나 100불 선에서는 오히려 기술적인 매수세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접근해 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얘기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궁금한 게 많은데 제가 딱 두 가지 질문 딱 네, 한 네. 문장씩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하나는 골드만삭스에서 금값 온즈당 $5,000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난번 출연 때도 금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네, 네. 지금도 금 ETF 접근 가능한지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완전히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금 네. 관련 ETF라든지 이런 것들 소개해드렸던 게 불과 이제 이틀 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 실질 금리와의 관계, 전통적인 흐름이었던 실질 금리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있을 어떤 금리나 무드와 그다음에 물가, 관세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사실 $5,000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관련한 그 제가 그 커버드콜 ETF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좀 업사이드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금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GLD 얘기해 주셨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SOL 맞습니다. 국제금 커버드콜 액티브로 네네네. 기억하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SOL 국제금 커버드콜 액티브 이렇게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방 경직성 강조해 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전망, 뭐 고용 보고서 제일 중요하겠지만 딱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시장 심리 자체가 계속 저는 이제 시장을 계속 실시간으로 네. 10년째 보고 있기 때문에 보면 그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분위기가 이제 시장 심리가 좋게 되면 악재도 호재로 해석하고요. 호재는 더 큰 호재로 해석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시장 흐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저녁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가 예상치와 좀 큰 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최근의 시장 심리를 반영해서 어떻게든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할 것이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채팅에 천국소년님께서 내가 금 사라 했제라고 남겨주셨고요. SJ리님께서도 오, 완전 가능 이렇게 반기는 반응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밤 미증시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죠. 자, 오늘 이 시장에 대한 귀한 말씀 와우 글로벌 변지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